2년 만에 은행 이자의 수십 배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회원들은 300%에서 500% 수익을 경험을 꽤 많이 하셨습니다. CR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주가의 시세를 매일매일 보면 우리가 배멀미를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탔을 때, 낚시 갔을 때 초보자분들은 선장님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가까운 데 보지 말고 저 멀리 지평선, 수평선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좀 더 낫거든요. 우리도 결국 마찬가지죠. 이제 군대 가면 유교훈련 받을 때요, 10m 높이가 가장 큰 공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차라리 저 먼 산을 보면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고요. 저 아래를 보면 뛰어내릴 때 공포는 아래를 보면 훨씬 더 겁나는 거 아세요? 멀리 봤을 때 훨씬 더 마음의 평안함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리스크라고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 기술적 차트로 분석을 해서 대응을 짧게 가져갑니다. 어떤 분들은 데이 트레이더로 하루짜리로 리스크를 대응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일,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보름, 어떤 사람은 한 달, 이런 식으로. 왜요? 미래에 저 엄청난 하락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 안에 사고팔고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출렁임이 있어도, 이런 출렁임이 있어도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때 좀 더 매수를 해서 나의 계좌가 좀 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될 수 있을지언정 저희는 이것을 겁내하지 않고 그냥 가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배멀리가 심해서 결국 이게 발생할 수 있어요. 끝까지. 근데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될 건 있죠. 혜태제가를 IMF 때 계속 들고 있었으면 상장 폐지가 됐겠죠. 결국은 이 안에 있는 과일을 살 때요, 사과 한 박스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과 한 박스 안에 과일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종목은 본질적 가치인 그 종목의 내재 가치나 그 기업이 미래의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크게 그려보면 이럽니다. 이렇게 가는 기업이 있고요, 이렇게 가는 기업이 있고요, 이렇게 가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어요. 어떤 기업을 성격을 나눠보면 A타입은 앞으로 시장의 주도 업종이 될 거고 끊임없이 시장이 확대되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성장주가 될 가능성이 커요. 최근에 좋았던 2010년도 이후에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성장주죠. 왜? 점점점 구글도 마찬가지. 시장이 커졌으니까. 영원히 성장주라 해서 영원히 성장주는 아닙니다. 한때는 성장주였지만 비로 기업으로 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쇠퇴하는 기업입니다. 이 쇠퇴하는 기업들은요, 퇴출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이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다는 점을 아시고 우리는 어느 타입으로 들어가야 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B타입 기업 중에서도요, 턴어라운드 기업들은 오랫동안 오르지 못했던 걸 보상받기 위해서 꽤 많이 올라오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A타입 플러스 B타입으로 빅토리 기업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C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왜? 지나치게 가치 대비 떨어져 있는데 이 기업이 결코 상장 폐지될 기업은 아니고,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9년도 4개월 동안 바닥 기간이 있은 후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2231, 892, 900에서 2200까지 해서 130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어때요? 충분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었던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 1년, 2년 만에
은행 이자의 수십 배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장기 투자가에게는요, 일시적으로 언더슈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언더슈팅 됐을 때, 시장의 공포가 가득일 때, 이때 여유자금을 가지고 좋은 기업을 잘 사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놓는다면, 근데 종목 분석력이 좀 떨어진 분들은요, 미래에 앞서갈 ETF 종목을 사놓으신 것도 방법이 됩니다. 왜? 그 종목은 각 증권사라든지 각 기관들에서 미래에 갈 포트폴리오를 사서 지수로 만드는 거라서 어느 기업이 소외될 문제는 없습니다. 7개, 8개 종목 중에서 일정하게 편입을 해서 그것들을 높게 사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종목 발굴이 어렵다 그러면 미래가 예를 들어서 수소차가 앞으로 대세했다는 생각이 들면 작년 코로나 때 어때요? 수소차 ETF를 사놨으면 지금쯤 훨씬 코스피 수익률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근데 저희 CR 인베스트는 ETF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직접 투자를 더 종목 선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300%에서 500% 수익을 경험을 꽤 많이 하셨습니다. 맞으면 1번. 사실 ETF에서 500% 나기는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또 이런 구간이 있었죠. 결국 이런 공포가 과연 그렇게 안 좋았던 것일까? 돌이켜보면. 근데 앞으로 지난 미국 시장 200년 역사를 돌이켜봐도 결국은 미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 증시를 시작된 이후로 그려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떤 악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단어의 공통점은 뭐냐?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 시스템이 우상향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입니다. 우리한테는 엄청난 빅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단기적인 예측은 너무나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왜 오렌 버핏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을 사서 10년 이상 보유할 걸 각오하면서 끌고 가는 거죠. 대신 아무 종목이나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왜? 빅데이터를 돌려보면요. 50%에서 60% 기업들은 그 전보다 안 좋게 가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소리가 날 만큼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기업과 파트너가 돼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투자는요, 이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의 정의. 투자는 파는 것이 아니라 안 파는 것이 투자다. 이게 부자들의 투자론입니다. 누가 진득하게 가치 있는 것들을 오랫동안 묵어서 끌고 갈 것이냐.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저번 주에 수업에서 보여줬잖아요. 고액 자산가일수록 샀다 팔았다 횟수가 훨씬 적었죠. 그리고 10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회전율이 무지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조바심이 있는 거죠. 왜? 이걸 빨리 불려야 되겠다. 샀다 팔았다 해서. 매일 3%씩만 수익 나면, 저번에 제가 이야기 해줬죠. 매일 3%씩만 수익 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53일째가 됐을 때 엄청난 자산으로 늘어납니다. 그게 기술 분석이나
데이트레이드에서는 그걸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도 소수가 있습니다. 아마 0.몇 프로의 소수는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소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포커스는 이 우상향을 믿고, 우상향이라는 빅데이터를 믿고 결국 뭐다? 이런 구간, 그 다음에 이런 구간, 특히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일 때 어때요?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 이때 출렁거림은 심하죠. 모든 신문과 모든 SNS와 유튜브들은 시장이 끝날 것처럼 이번에 하락은 다르다는 이야기로 끊임없이 매스컴에서 재생산해서 여러분의 공포를 극도로 올립니다. 마비가 될 정도로. 차라리 이때 내 기가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권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휴가를 내고 아니면 어떻게 모니터를 끄고 보름 동안, 2달 동안 어때요? 보지 않는 것도 권해보고 싶어요. 대신 전제 조건은 여유자금입니다. 빚내서 하시면 안 돼요. 뭐 데이트레이드나 이런 분들이야 뭐 빚내서 하셔도 뭐 그날 당일에 손익 익절을 하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처럼 가치 투자를 지향한 사람들은 이 조정이 2년 갈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안에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나 투자하기가 쉽겠죠. 결국 오렌 버핏도 자기가 투자한 종목 중에서 4, 5년을 손실난 종목이 꽤 있었습니다. 결국은 인내했더니 훗날에 그 가치를 보상받은 거죠.